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욕주 버팔로 총기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미 곳곳에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총격을 가했던 범인은 아시아계에 대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수사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증오범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라구나우주 대만계 신도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대량 살상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내 총기 생산이 20년 전보다 3배나 급증했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인구 증가율 18%인데 반해서 총기 증가율은 187%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LA 카운티 내 아파트의 낮은 공실률 그리고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건물주들이 아파트 렌트비를 크게 올려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퓨어시 검사장은 캐런베스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남가주에서 31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인파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6 넘어선 가운데 올여름 전국적으로 개솔린 평균 가격이 $6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조매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청문회를 50년 만에 열었습니다.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관측은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400건가량 관측됐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축구협회가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연봉을 동일하게 작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에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21일 합니다. 북핵 대응 방안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대중국 견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에 일본도 참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동부조 챔피언십에서 마이애미가 먼저 웃었습니다. 마이애미는 보스턴을 118대 107로 꺾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더블헤더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7대6, 2차전에서는 12대 3이라는 대승을 거두고 4연승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 흑인 10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총기 난사범이 범행 직전 온라인 채팅방에서 몇몇 사람과 살해 계획을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범인 페이튼 젠드러는 범행 수개월 전 채팅 앱 디스코드라는 채팅 앱에 대화방을 개설해두고 사건이 일어난 슈퍼마켓 지도와 범행 때 실제 사용한 총기를 든 자신의 사진 등을 게시했습니다. 범행 30분 전 소수의 사람을 초대해 대화를 공개했고 오랜 시간 준비한 범행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 중 그 누구도 그의 계획을 사법기관에 알리지 않았으며 버팔로 총기 참사는 젠드런의 계획대로 자행됐습니다. 실제 그는 범행 현장을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트위치는 2분 만에 송출을 중단했지만 페이스북과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영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젠드런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598쪽 분량의 인종차별 관련 글이 잔뜩 들어있는 문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디스코드 대화방에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200쪽 분량의 문서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코드는 이번 참사를 두고 대변인 설명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디스코드에는 증오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이 디스코드를 통한 증오 사건으로 10명이나 살해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뉴욕주 버팔로 총기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인 미용실 총격 사건 용의자를 검거한 미국의 수사당국은 증오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뉴욕주 버펄로시를 찾았습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범행 동기로 지목된 백인 우월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merica, evil will not win, I promise you. Hate will not prevail, and white supremacy will not have the last word. 미국 북동부 버펄로시에선 현지 시각 14일 18살 백인 남성 페이튼 젠드런이 흑인 주거지역 슈퍼마켓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됐습니다. 젠드런은 이른바 대체 이론을 신봉했으며 추가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이론은 비백인 이민자들이 백인 중심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일주일 새 텍사스주 댈러스 한인 미용실과 캘리포니아주 타이완계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등 특정 인종이나 국적자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 FBI는 댈러스 한인 미용실 총격 사건 용의자를 붙잡아 증오 범죄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현지 시각 지난 11일 댈러스 한인 상가 미용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라구나우주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은 대량 살상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토드 스피처 검사는 총격범 데이빗 초우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냉혹하게 살해하려 했다며 피의자는 총격 당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우에게는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AP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초우는 범행 당시 교회 문에 체인을 걸고 열쇠 구멍에는 초강력 접착제를 주입했습니다. 권총 2자루와 화염병 형태의 사제 발화 무기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스피치 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초우에 대한 사형 구형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기소하는 별도로 초우의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대만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데이빗 초우의 자필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내 총기 참사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총기 생산이 20년 전보다 급증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미국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이 발간한 전국의 총기 거래와 밀매 평가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한 총기는 2020년 모두 113만 2,827정으로 20년 전이었던 2000년 대비 187%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18%였는데 생산된 총기는 약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인구 10만 명당 총기 생산 건수는 2000년도 1,397정에서 2020년도에는 3,410정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에서 총기 부품이나 제작 정보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집에서 조립용 세트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사제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제총은 구매자를 역추적할 일련 번호가 없으며 신원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어서 고스트건, 유령총이라고 불리우면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2021년도 범죄 현장에서 이 사제총으로 의심되는 총기 19,344정을 회수했는데 이것은 2016년도보다 1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총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2020년도 639만 9,149정을 수입하기도 했고 2000년보다 무려 357%가 늘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면서 카운티 지역사회 전파율이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환자 입원율이 치솟게 되면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겨울 감염자가 늘었다 수그러들면서 지역사회 전파율이 낮은 카테고리에 머물러 왔지만 최근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낮은 카테고리에서 중간 단계로 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당장 일단은 변화는 없지만 늘어난 감염자가 환자 입원율 증가로 이어지면 사회 전파율이 중간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될 수 있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5월 17일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233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327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 수는 8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들도 파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2,800만 명 가운데 파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이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실제 접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CDC는 이와 관련해서 내일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여기서도 접종 권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5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검사 키트를 가정마다 추가로 8개씩을 제공합니다. 백악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에 급증함에 따라 3차 배포, 자가 진단 키트 3차 배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를 원하는 주민은 관련 웹사이트 covidtest.gov, 코비드 테스트하고 S자를 붙여야 됩니다. tests.gov에 들어가 주소를 넣고 주문하면 됩니다. 이번 주문도 마찬가지로 우체국을 통해 각 가정에 배달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이뤄짐에 따라서 백악관은 3차 자가진단키트 배포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5월 1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져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가 반복되겠고 금요일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9도, 58도, 해안 지역은 66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6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인근에서 어제 오후 2시쯤 산불이 발생해 2시 40분경이라고 소방국이 밝혔죠. 천문대가 폐쇄됐고 직원과 방문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서 소방대원 100여 명과 다수의 장비들을 투입했고 건조한 날씨와 산맥 사이의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산불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산불을 진압했고 6에이커 정도의 산림이 전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어제 그 하이킹 도로 트레일이 즉각 폐쇄되기도 했었고 여러 주민들이 화재로 인한 연기와 재로 힘들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에 대한 대피령까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는 안전 차원에서 천문대를 폐쇄했고 직원과 방문객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주 자전거 주간을 맞아 메트로링크가 이번 주 내내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문화를 독려하기 위한 이 자전거 출퇴근 주간을 맞아서 메트로 이사회 측이 16일인 월요일부터 오는 20일 금요일까지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라면 출퇴근뿐만 아니라 이번 주 20일까지는 아무 때나 메트로링크의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자전거의 달을 맞아 메트로링크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전기 자전거, 호텔 숙박권, 또 한 달 메트로링크 이용권, $200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경품 잔치에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서 최대 $80,000까지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2021년 말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의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주택 소유주의 연체 모기지 상환금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으로 $3,200만 지원한 것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32,000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 동안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연체금을 만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최대 $80,000까지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이며 무엇보다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지원금입니다.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예산 $10억 지원받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모든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가계 소득이 거주하는 카운티 지역 중간 소득의 100% 또는 그 이하, 캘리포니아 주내 단독주택, 콘도 또는 조립식 주택을 소유한 주택 소유주들, 2020년 1월 27일 이후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모기지를 2번 이상 연체했고 현재 연체 상태이며 연체한 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80,0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신청 계좌를 개설한 후 신청자는 적격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모기지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고지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홈페이지,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의 전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문의 전화는 1888-840-2594, 1880-840-2594입니다. 이 웹사이트 주소도 있긴 있는데요. ca-mortgagerelief.org. 근데 이렇게 지금 라디오에서 불러드리면 받아 적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시죠.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이렇게 검색 사이트를 치시면 이 사이트를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아파트의 낮은 공실률과 더불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아파트 렌트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내 아파트 렌트비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점을 기록한 카운티 내 아파트 공실률로 지목됩니다. 부동산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아파트 공실률은 올해 1사분기에 3.5%를 기록해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후반 6%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리얼페이지 데이터에 따르면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LA 다운타운과 LA 서쪽 지역의 아파트 공실률은 지난해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대면 업무, 대학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LA 일원의 아파트 렌트 헌팅에 나서는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LA 카운티의 아파트 렌트 시장에서는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틈타 세입자들 상대로 렌트비를 올리는 건물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카운티에는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일정 상한선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미연합회 중재조정센터의 윤일의 디렉터는 팬데믹에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올려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렌트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렌트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특히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렌트 기간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렌트비를 갑자기 올려 기존의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렌트를 많이 올리면서 이걸 못 내면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LA 카운티의 아파트 공실률이 너무 낮다 보니 렌트비가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윤일의 디렉터는 한인 세입자들이 아파트 유닛을 리스 계약할 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렌트비 인상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렌트비에 관한 내용을 세심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시장 경선에서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에 이어서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도 어제 중도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퓨어 시 검사장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선거운동에 매우 자부심을 갖지만 여론조사를 계속 본 결과 이 방송을 하고 계속 선거운동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번 시장 선거에서 리카르소와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탑2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퓨어는 주요 후보에서 이미 밀려난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나온 퓨어의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4월 LA타임즈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리카르소가 1위, 캐런 베스가 2위 25%, 24%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마이크 퓨어는 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서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 서명을 통해 발효된 선거 방식 개선법 SB 450에 따라서 유권자의 거주지를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 의미의 투표소가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투표센터로 개념이 확장돼 변경됐습니다.
투표센터에서는 투표 당일을 포함해 정해진 선거일에 최대 11일 전부터 문을 열어서 유권자들에게 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습니다. 투표센터에서는 투표, 또 우편 투표용지 반납도 가능합니다. 투표센터 위치는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월 6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선거 당일 6월 7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공권이 비싸고 렌트비, 차량 렌트카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호텔 가격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메모리얼 연휴에 남가주에서만 31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연휴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여행 인파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연휴 관련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갤론당 6달러를 넘는 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메모리얼 연휴는 역사상 4번째로 붐비는 메모리얼 연휴가 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남가주에서는 310만 명이 이번 연휴에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됐으며 가주 전역에서는 50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3,92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규제가 풀리고 항공과 크루즈 여행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지난 2년여간 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자동차 클럽은 밝혔습니다. 남가주에서는 26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3,490만 명이 자동차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가주에서는 32만 명이 항공편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300만 명이 항공편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항공권 가격은 지난해보다 6%가 오르고 중간급 호텔 가격은 지난해보다 4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여행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남가주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멕시코와 라스베가스, 그랜캐년 내셔널파크,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중가주 해안가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시간주 법원이 1931년에 제정된 주 낙태 금지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AP통신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청구법원 엘리자베스 글리처 판사는 낙태 금지가 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가족계획연맹 등이 청구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해도 미시간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글리처 판사는 신체의 온전성을 보호하는 주 헌법 조항에 따라 낙태권이 보장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미시간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지 50년이 지났다며 시민들이 누리는 개인의 자율권과 신체의 온전한 권리에는 여성이 주치의와 상의해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적 관점에서 안전한 치료를 받을 권리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낙태를 규제하는 다른 미시간주 법률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넌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중 큰 폭으로 반등하던 뉴욕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전해진 뒤에 상승폭을 살짝 줄였지만 상승세는 유지했습니다. YTN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연준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최근의 비판을 의식한 듯 금리 인상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물가 상승률이라며
그것을 볼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을 다시 낮출 수단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파월 의장은 6월과 7월에도 이와 같은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대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러한 금리 인상 구상은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며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뜻합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력할 것이라며 연착륙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장중 큰 폭으로 반등하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후 상승폭을 살짝 줄였지만 4월 소매 판매 증가 등 경제 지표의 호조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기에 출범 예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중국의 시선은 경계 속의 예의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아시아태평양은 협력 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개방적 협력과 호혜, 공영의 취지를 갖고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고 아태 협력의 큰 무대를 함께 만들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듯 비교적 절제된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중국 압박과 관련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동맹국 또는 우호국을 규합해 만든 오커스,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입니다. 그리고 쿼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입니다.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P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 협정과 달리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도로 서방 각국이 러시아 상대 제재에 나선 가운데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러먼더 상무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된 중국 측의 무역 통계를 인용해 침공 이후인 3월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노트북 수출이 2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스마트폰 수출은 3분의 1로 줄었고 통신 네트워크 장비 수출은 98%나 급감했습니다. 러먼더 장관은 이에 대해서 중국이 이 제재 위반에 대해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 와중에 러시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서 최소한 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려 한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제품 수출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크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에 일본도 참가하기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일본으로 가는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 핵심 의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방금 전해드린 IPF에 기시다 총리가 참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원자재를 참가국끼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일본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미국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은 이미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트럼프 정권 시절 탈퇴한 미국도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미국은 용인한다는 입장을 이번에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북한은 또 코로나 확산에도 상관없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당국자는 과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8시간에서 96시간 내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위성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도 위성 사진을 토대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 압축기와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터널을 가로지르는 전선도 발견됐습니다. 본부와 지원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돼 왔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건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ven as the DPRK continues to refuse the donation of apparently much needed COVID vaccines, they continue to invest untold sums in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that do nothing to alleviate the humanitarian pli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고 있던 애플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하려던 주 3일 출근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서 오는 23일부터 적용하려던 주 3일 출근제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단계적 사무실 복귀 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출근 일수를 늘려왔으며 현재는 주 2일 출근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23일부터 직원들에게는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에 출근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연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주 3일 출근제가 생산성을 제한하는 너무 경직된 조직 운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 3일 출근인데 경직된 조직 운영이라고 애플 직원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직원단체인 애플투게더는 이달 초 경영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원격 근무를 통해서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통근 시간도 아낄 수 있다며 이 하이브리드, 혼합식 근무, 유연 근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 자녀 대부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회사 측이 간과한 채 주 3일 출근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담당 스타 임원인 어웬 구펠로가 주 3일 출근제 도입 방침에 반발해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장애인 등을 위해서 아이폰에 실시간으로 자막을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애플은 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볼 때 실시간으로 자막을 제공하는 기능을 올해 중에 도입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애플 이용자 간의 화상 통화인 페이스타임과 화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화면 하단에 대화나 발언이 자막으로 뜨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능이 청각장애가 있거나 또는 볼륨을 끈 채 동영상을 보려는 사람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조 경기가 어제 먼저 열렸었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마이애미 히트가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마이애미가 보스턴 셀틱스를 118대 107로 꺾었습니다. 동부조 1번 시드로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한 마이애미는 2번 시드 이 보스턴을 잡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정규 시즌 1위 마이애미와 2위 보스턴 간의 대결입니다. 마이애미에선 지미 버틀러가 41득점, 리바운드 9개, 5개 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가로채기 4개, 블락슛도 3개를 곁들였습니다. NBA에 따르면 이 플레이오프 한 경기에서 40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5개, 스틸 4개, 블락 3개 이상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와 이 지미 버틀러 딱 2명뿐입니다. 올 시즌 NBA 식스맨상을 받은 타일러 히로도 벤치에서 시작해 18득점으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각각 29득점, 24득점을 올리면서 맞섰지만 마이애미를 꺾는 데는 힘에 붙였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로리 맥킬로이와 조던 스피스와 함께 1, 2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개막하는 PGA 챔피언십 1, 2라운드 조 편성을 따라 타이거 우즈는 맥킬로이, 스피스와 함께 10번 홀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타이거 우즈가 지난해 2월 교통사고 이후 두 번째로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 더블헤더 경기 하루에 2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경기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1차전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LA 다저스가 애리조나를 7대6으로 제압했고 2차전에서는 12대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다저스 타선이 뻥뻥 살아나고 있는데 문제의 MVP 1,300만 달러나 받는 타자 코디 벨린저는 타율이 1할대로 추락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 동부조 선두를 달리면서 LA 엔젤스 팬들이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은데요? LA 엔젤스 팬이긴 한데 이거 좀 어색한데요? 라고 했던 LA 엔젤스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에서 5대10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2연패와 함께 현재 아메리칸 리그 동부조 2위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어제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서 이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율도 2할 1푼 6리로 떨어졌습니다. 김하성 선수 이렇게 타율 안 좋을 때 막 대체하는 기사들 상당히 많죠. 네, 수비에서는 활약했다 라고 하는데 내야 수비수가 에러를 하면 잘 안 되죠. 에러하면 오히려 기사가 나와야지 이 정도 활약은 메이저리그급 선수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활약입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는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 볼넷 하나,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